오늘은 기초 통계 분석에서 데이터 요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지난 자료에서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다 실행하진 않고 그때 추천했던 CSV 파일, 그러니까 엑셀에서 탭으로 띄어쓰기 변수를 구분한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것과 SPSS로 정리된 SAV 파일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두 개의 타입의 데이터를 불러서 요약을 하고 몇 가지 그 서셋에 대한 요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CSV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 그거는 read CSV라는 명령어에서 불러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페어드 데이터를 CSV 확장자가 CSV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해서 이거를 페어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변수명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라인에 있는 값은 헤더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header is true로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SPSS 데이터를 부르는 명령어는 read.spss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하고 데이터 파일 네임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각자 어떻게 지정하냐에서 달라질 것이고 확장자는 SAV 그리고 이 데이터를 to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데이터 프레임 equals true.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는 먼저 자료에서 얘기했지만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온 걸 보면 라이브 SPSS 데이터를 부르기 위해서는 read SPSS라는 명령어가 필요한데 이것은 foreig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는 먼저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read SPSS 하고 부르고 싶은 파일 이름. 그러니까 일부러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SPSS 데이터라고 이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spss.sav 해서 불러오면 되고 데이터의 타입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SPSS 데이터는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보기에 있는 형태의 그 로 데이터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여기서 보면 성별 같은 경우 또는 나이 범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주형 데이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SPSS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맨 아래 보면 변수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자 분석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성별이라는 것에다가 값에 이는 남자, 이는 여자 또는 나이도 나이 범주로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밸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이를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몇 개의 군으로 나눠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범주를 나눠서 1은 40세 이하, 뭐 2는 40에서 50세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범주를 지정하는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부르는 걸 보겠습니다. SPSS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는데 지금 R을 먼저 띄워놨어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 확인하는 건 얘기했죠. get 워킹 디렉토리. 지금 이게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잘 들어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 프로그램을 만든 곳은 C 폴더 안에 통계 폴더 안에 R 소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 사용해 볼게요. 먼저 CSV 파일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탭으로 구분한 데이터를 한번 불러서 마이 데이터 오른쪽 버튼으로 또 실행하기가 또 여기 떠버리네요.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실행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디멘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 한번 해보면 데이터셋이 1589개 곱하기 15. 그러니까 이거는 고혈압에 관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썸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썸머리도 지난 자료에 있었던 명령어인데 썸머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15개의 변수에 대한 요약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보면은 성별은 1, 2로 되어 있고 성별 2도 마찬가지로 범주형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수치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팩터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자료에 팩터를 지정하는 게 있었죠. 성별이라는 변수에서 앞에 나온 값 1, 2라고 굳이 지정하진 않아도 작은 값은 남자, 그 다음 값은 여자라고 지정하게 되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으로 요약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SPSS에서 이미 그 변수 보기에서 다 정의한 데이터를 갖다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가보게 되면 나이도 수치 데이터인데 여기 이걸 나이 범주로 활용을 했어요. 미니멈이 1 그리고 맥시멈이 4라는 건 1, 2, 3, 4 범주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도 범주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여부 그것도 미니멈이 0이고 맥시멈이 1이라는 얘기는 0과 1로 코딩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흡연 여부는 1부터 2인데 7이라는 거는 아마 미싱을 나타내는 걸 이렇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값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음주 여부, 식사 습관, 고혈압 가족력 이런 것도 다 2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음주 여부는 또 3개의 범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수치값이 어떤 범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팩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마이데이터에서 에이지 그룹에서 15보다 큰 경우 또는 뭐 15보다 크고 40보다 작으면 1로 하고 그리고 40에서 55까지는 2로 하고 55 이상은 3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AG 그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쓰는 것보다 나는 이제 간단하게 SPSS를 불러서 쓰는 걸 추천했어요. 물론 SPSS 데이터가 없다면은 주로 데이터는 CSV로 저장을 하는 게 기본이니까 CSV를 불러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SPSS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있다면은 SPSS 안에서 변수명을 지정하는 거는 버튼 클릭으로 좀 간단하게 되는 면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불러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foreign이라는 펑션이 아니죠.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하고 그 안에 있는 read SPSS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컨트롤 C에서 불러왔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불렀더니 오류가 안 나오고 마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데이터가 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똑같은 데이터죠. 그리고 썸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썸머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좀 이제는 이해하기가 수월하죠. 아이디는 1부터 1580 있고 남자가 933명, 여자가 이렇게 돼 있고 나이는 요건 수치 데이터에 대한 요약. 그죠? 그리고 나이 범주에 대한 거는 40세 이하, 그리고 40에서 50세 사이, 50에서 60세, 60세 이상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들은 다 수치 데이터이고 흡연 여부는 비흡연이 뭐 현재 흡연, 과거 흡연 이렇게 프리퀀시로 나타나죠. 음주 여부도 비음주, 현재 음주, 과거 음주가 나타나 있고 식사 습관도 뭐 이렇게 습관이 있죠. 싱겁게 먹고 보통 짜게 먹고 고혈압 가족력이 없다 있다. 고혈압 여부가 고혈압이 아니다. 고혈압이다. 그러니까 좀 많이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PSS를 부르면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으니까 만약에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지금 썸머리 했던 데이터가 PPT 파일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요약하는 몇 개의 기능만을 오늘은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데이터를 썸머리 하는데 지금 특정 변수를 열로 묶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쓰지 않고 나는 몇 개의 변수만 갖다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그 변수명을 갖고 올 때는 데이터셋 이름에다가 스트링하고 달러 표시하고 변수 이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가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인데 나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체질량 지수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2개를 갖고 와서 cbind라는 명령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cbind 그때 데이터 프레임이었죠. cbind라는 거는 동일한 특성을 갖는
컬럼을 붙이는 거야. 바인딩 하는데 컬럼을 바인딩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면 C 바인드가 있으면 R 바인드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행을 붙이는 것도 있겠구나. 바로 밑에 있는 게 행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C 바인드를 하게 되니까 컬럼이 나타내는 건 변수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붙이라는 명령, 그리고 특정 변수를 행으로 묶는 방법, 행만 보는 거예요. 행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알바인드예요. 그럼 데이터가 좀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트랜스포즈 된 거예요. 결국은 한번 볼게요. KK라는 변수를 새로 지정했는데 그거는 마이데이터에 있는 나이하고 마이데이터에 있는 체질량 지수를 묶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KK를 한번 보면은 KK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디멘전 한번 KK 볼까요? 어떻게 됐나?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1589인가요? 거기다가 컬럼은 2개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썸머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수명이 V1, V2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변수명이 나이와 체질량 지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PPT에 가가지고 컬럼 네임, 그것이 컬럼 네임에 해당되죠. 변수명이. 그래서 컬럼 네임에다가 마찬가지로 C는 리스트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를 넣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컬럼 네임에다 KK를 넣으니까 다시 썸머리 한번 해봐요. 썸머리 KK 하면은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리하다 보면 지금은 이 데이터도 15개의 변수만 있지만 변수가 뭐 100개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데이터를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스몰 셋으로 갖고 와서 프로그램상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간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데이터를 업데이트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변하면 안 되니까 원시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셋을 갖고 다닐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이 그룹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이지 그룹이라는 것이 이 데이터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아까 에이지 그룹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놨는데 한번 하고 들어가 볼까요? 지금 SPSS 데이터를 불렀는데 마이 데이터에 에이지 그룹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까는 40세 이하 그리고 40에서 50세까지 50에서 60세, 60세 이상으로 해서 나이 카테고리를 4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내가 특정한 그 관심 있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나이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연구자들은 나이를 범주화할 때 다르게 범주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렇게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에이지 그룹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 그룹을 3개로 만들었어요. 1, 2, 3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나이가 15에서 원래 나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15에서 40세 사이를 1로 하고 그리고 40에서 55세까지, 아까 50세였지만 55세까지 이루하고 그 이유는 모두 상으로 하자.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데이터가 아마 적었을 거예요.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해서 지금 내가 에이지 그룹을 찍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 나와버렸네요. 그럼 그 마이 데이터 에이지 그룹을 한번 썸머리 해봐요. 이거를 테이블로 볼까요? 테이블로 보면은 1, 2, 3 그룹이 560, 848, 181. 다시 말하면은 55 이상으로 해봤자 181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에서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 나이가 너무 언밸런스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이를 그냥 한꺼번에 좀 묶어서 좀 더 큼직하게 묶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바인들을 한번 해보면 여기 알바인들 있는 걸 볼게요. PP라는 것을 새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마이데이터에 있는 에이지 그룹 지금 만든 거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P를 먼저 갖다가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면 바로 실행이 됐죠. 그럼 썸머리 해볼까요? 아니 DIM을 먼저 볼까요? DIM PP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알바인드를 했어요. 알바인드 있기 때문에 AC 그룹이 들어가고 그 밑에 콜레스테롤 들어가요. 아까는 나이 옆에 체질량 지수가 들어갔지만 그럼 디멘전은 2 by 얼마로 나오겠죠? 2 곱하기 2583. 258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썸머리를 해보라고 하면은 이건 썸머리 하면은 이렇게 각각이 그렇게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로우 네임에다가 로우 네임, 아까는 컬 네임에다가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였지만 이건 로우 네임, 행의 이름에다가 나이 그룹하고 체질량 지수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다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부분만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나왔죠. 이제 알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행에 대한 이름은 나이 그룹하고 콜레스테롤인데 그다음 데이터는 여긴 전부 찍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사실은 여기서 보자면은 알바인들은 좋은 예제는 아닌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일부 데이터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subse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subset을 하는데 my 데이터가 이제 아까 1600명 곱하기 15 그 정도의 사이즈의 데이터인데 거기에서 나이가 50 이상인 경우만 sub데이터라고 만들어라. sub셋에서.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럼 50세 이상이 몇 명인가 볼 수 있겠죠. sub데이터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할 때 sub데이터 326명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럼 썸머리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나이가 달라지겠죠? 나이가 50세 이상이니까 최소값이 50.9세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40세 이하는 아무도 없고 40에서 50세도 없고 그 다음에 50세 이후부터만 나이가 요약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subset이라는 것도 되게 유익한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나도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나이가 50 이상인 케이스가 뭔지 먼저 케이스 번호를 다 찾았어요. 그래서 데이터셋 안에서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subset이라는 함수를 이게 번뜩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런 펑션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 요긴할 거예요. 이 함수를 모른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못하진 않아요. 돌아갈 뿐이에요. 근데 알면은 한 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를 몇 줄로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같아요. 그 다음에는 paired my data인데 이거는 이제 paired 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 페어드 데이터를 지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페어드 데이터를 아까 여기 로우 데이터에서 페어드 데이터를 부른 게 있었는지 여기서 페어드 데이터를 부르지 않았네요. 페어드 데이터를 한번 불러볼게요. 아까 이 명령어에서는 불렀던 것 같으니까 여기 슬라이드에서 여기 페어드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서 PPT에서 그냥 바로 갖다 뛸 때 더블 코테이션이 다른 캐릭터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꾸 오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페어드 데이터를 부르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슬라이드를 조금 다시 뒤로 갈게요. 페어드 마이 데이터를 썸머리하고 그 다음에 페어드 마이 데이터라고 우리가 지정했나요? 페어드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페어드 마이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할게요. 썸머리 페어드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썸머리 페어드 데이터
썸머리 페어드 데이터는 파일 이름에다 페어드 데이터라고 넣은 것처럼 뭔가 치료를 했을 때 전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을 전으로 놨고 나중 걸 후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후 비교를 하는 그런 분석할 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봤는데 그 다음에 페어드 데이터 to mean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각 변수의 열별로 평균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플라이라는 거 그때 얘기했었어요. 물론 여기서 썸머리 하게 되면은 썸머드 페어드 데이터 하면은 여기에 민이 있어요. 0.4847, 0.3411. 근데 이거는 이제 썸머리에서 이 6개의 통계치가 나오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민만 구하라는 거지. 민이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평균을 구하라는 거. 그걸 하는데 이 실행 방법은 페어드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1이라는 거는 행에 대해서 하는 거, 2는 열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때 열에 대해서 요 함수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드 데이터에서 열별로 평균을 구해라. 그게 이제 apply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먼저 자료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apply paired data. 이거는 이제 결측치가 있는 경우, 그때 결측치가 있는 거 얘기했었죠. 만약에 결측치가 있게 되면 평균을 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측치가 있으면 결측치라는 것 NA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Not available. 그래서 결측치는 지워라는 옵션이에요. remove 해라. 그래서 missing이 있으면 그거는 remove 하는데 그게 true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어드 데이터는 missing이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 missing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는 KK라는 데이터는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를 나타내는데 마이 데이터에서 그래서 썸머리 KK 하는 방법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플라이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지난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리는 거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도 이 콜레스테롤 데이터에서 한번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려고 해요. 나이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고 그대로 갖다 그릴게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지금 그림 프레임까지 뜨니까 여러 개가 겹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 한번 그려볼까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물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나이만 갖고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나이의 분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박스플롯 보는 방법은 이게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굵게 그어진 이 선이 메디안이에요. 박스플롯 안에는 아래서는 평균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디안. 그리고 이 박스에서 상자의 끄트머리들이 Q1은 25%, Q3 75%. 그 다음에 이걸 수염이라고 하는데 이 수염의 길이는 어디까지냐? 그리고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웃라이어가 기준이 되는 요 끝에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값, 이 박스의 길이 이걸 우리는 Q1부터 Q3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5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요 길이 곱하기 1.5를 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거나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우린 이상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의할 때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게 아웃라이어가 많구나. 나이들이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보통 대부분이 몰려있는 나이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보다 많은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아까 썸머리 했을 때 60세 이상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 데이터에. 그래서 55세 이상으로 다시 나이를 그룹핑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거. 근데 박스 플롯은 이렇게 두 개의 변수도 그릴 수 있죠. 체질량 지수를 나이의 범주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를 나타내는 이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y = a 플러스 bx 꼴로 할 때 이런 R상에서의 함수식에는 이렇게 틸드 표시를 해요. 그래서 y에 해당하는 것이 체질량 지수.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주는 나이 범주가 X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 틸드 표시를 하고 박스 플롯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나이 범주는 이렇게 레이블링 해놨으니까 40세 이하, 40에서 50, 50에서 60, 60세 이상.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봤어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나이가 들수록 비만도가 더 커지나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박스 플러스상에서는 별로 그런 차이 없어요. 그럴 때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러면 각각 집단에서의 체질량 지수의 그 로우 데이터 값들, 이건 분포만 봤으니까 그걸 가지고선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건 분석해 볼 수가 있죠. 그건 다음에 분석 방법이 나올 때 그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세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히스토그램, 박스플롯을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어떤 군별, 어떤 측정된 값의 분포는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산점도죠. 그걸 우리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요.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그렸었어요. 스캐터 플롯이라는 거는 산점도인데 X축과 Y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축, 앞에 있는 건 X축, 뒤에 있는 건 나이예요. 뒤에 있는 건 Y. 그래서 X축에는 나이, Y축에는 체질량 지수. 그래서 나이에 따른 체질량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그리면 이거랑 똑같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나이는 이제 10대부터 80대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혼자 동떨어져 있죠.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체질량 지수 이 경우도 좀 동떨어져 있죠.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거예요. 물론 나이는 확인할 필요가 굳이 없겠지만 이렇게 BMI가 비만도가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림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눈에 안 띄는 게 띌 수 있거든요. 사실은 더 이상한 값은 이거죠. 지금 25살, 뭐 22, 3살 된 이런 어떤 대상자에서 BMI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오탄가? 이거 한번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이게 한 뭐 2.5로 나타냈다면은 25여야 하는데 2.5가 나타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상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정말 그림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सब셋을 그려봤어요. 이건 그림을 그렸더니 너무 뭉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1600개 정도 되면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를 1부터 1589 데이터가 전체 그랬죠. 그 중에서 200개만 뽑아라 라는데 또 하나의 명령어가 사용됐어요. 그게 뭐냐? 샘플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이라는 말은 알고 있죠. 그 함수 이름이 그냥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환자에다 번호를 붙였어요. 1에서 1589 그 번호 중에서 200개의 번호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सब셋이야. 그럼 सब셋이라는 거는 뭐 서브스크립트가 된다고 보면 되죠. 환자 번호가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सब셋을 한번 쳐봐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589 사이에서 200개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까 플러스를 그릴 때 다 그렸었잖아요.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 그거를 सब셋만 그려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그냥 갖고 와봐요. 마이 데이터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자꾸 오류가 나서 이걸로 안 할게요. 이 중간에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얘가 위치를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에다가 सब셋.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헐근해지면서 200개의 데이터니까 뭔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런 패턴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데이터가 많으면 오히려 아까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려져가지고 패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증가 추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값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값은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샘플링을 200개 하는 와중에 이 케이스는 선택이 안 됐나 봐요. 그죠? 얘도 선택이 안 됐죠. 80 이상도 없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1600개에서 200개 한 번만 선택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모형을 맞았다고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R을 이용한 기초 분석을 한번 볼 거예요. 아까 어플라이를 봤는데 T 어플라이 또 하나 볼 거는 범주형 데이터를 요약할 때는 우리가
수치 데이터는 썸머리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평균이라는 건 mean 같은 함수를 이용했었는데 수치 데이터, 아니 범주형 데이터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군에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몇 개가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는 데이터 전체 안에서 나이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뭐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게 아까 거기서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구했었죠.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만 있는 그 데이터셋에서 두 번째, 아니 2라는 거는 열을 나타내요. 열에서 평균을 구해라 그랬더니 마이 데이터의 나이와 마이 데이터의 체질량 지수에 대한 평균만 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T 어플라이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썸머리 하는 거죠. 썸머리 하고 여기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나이하고 체질량 지수에 대한 6개의 값이 나와요. 미니멈, 맥시멈, Q1, Q3, 메디안, 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서 특정한 통계치만 갖다 쓸 때가 있는데 그때 함수, 여기서 평균이라고 가정하면 이 평균을 갖다가 이제 그 요 측정한 변수에 대해서만 구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보면 나이하고 고혈압 여부에 대해서 민을 구해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T 어플라이예요. 또 마찬가지죠. 나이하고 고혈압 여부, 아까 체질량 지수였고,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다 갖고 올게요. 다 같은 변수에 대해서 이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이건 메디안을 구해라. 그리고 미싱 밸류는 지워라라는 옵션을 줬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미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메디안은 40.3하고 47.45, 그 다음에 이거는 쿼타일이라는 거는 최소 최대값하고 25% 값, 50%, 75% 해당하는 값을 구하라.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지금 변수가 2개니까 고혈압 여부에 대해서 다 구했어요. 근데 잘못 얘기했어요. 이거 T 어플라이라는 거는 두 번째 나오는 변수가 카테고리를 지정해요. 나이의 스탠다드 여기서 부터 볼게요. 나이의 평균을 구하는데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각 범주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가 고혈압이 아닌 고혈압인 집단 안에서의 나이의 평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고혈압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나이가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는데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 구하라. 근데 고혈압이 없거나 고혈압이 있는 집단에서의 나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 8.8로 좀 비슷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고혈압 여부에 따라서 메디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아닌 집단은 43, 고혈압이 있는 집단은 47. 이건 평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집단에서의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쿼타일을 구하는 것도 고혈압이 아닌 집단과 고혈압이 있는 집단, 당연히 고혈압이 있는 집단에서 나이가 많죠. 더 고혈압이 아닌 집단보다. 근데 고혈압이 아닌 집단에 마지막에 90.9세 나이가 많았던 분이 여기에 속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웃라이어에 해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T 어플라이. 이것도 되게 유용한 펑션이네요. 그죠? 어플라이는 그냥 지정한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든 표준 편차를 구하든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것인데 T 어플라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나온 변수의 그룹에 따라 앞에 나온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메디안, 퀀타일을 구하라는 그런 명령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T 어플라이가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짤 때 갖다가 그렇게 많이 쓰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 펑션이 아니어도 돌아 이제 또 그런 기능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함수는 한 방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함수는 많이 알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 여부라는 건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거는 썸머리로 할 수가 없죠. 0,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로 해서 뭔가 수치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는 이미 범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범주로 요약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된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바로 고혈압과 고혈압이 아닌 경우가 프리퀀시가 요약이 돼요. 근데 고혈압이 흡연과 관계가 있느냐를 알고 싶으면 물론 분석을 하기 전 단계에서 요약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담배를 핀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에서 고혈압이 발생한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두 개의 변수를 그냥 나란히 써줘요. 마이 데이터 안에 있는 고혈압 여부, 마이 데이터 안에 있는 흡연 여부. 그래서 그걸 테이블로 표시해달라 하는 명령어가 테이블이니까 지금 이게 어긋났죠. 그래서 고혈압인 경우에 흡연인 경우 지금 비흡연 전체 데이터가 고혈압이 아닌 경우가 데이터가 훨씬 많아요. 위에 있는 638, 612, 191이 고혈압이 아닌 경우고 고혈압인 경우는 59, 69, 20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흡연과 고혈압이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